39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나는 얇은 황색 서류 봉투와 지난 12년 동안 내 책상 서랍을 떠난 적 없던 작은 검은색 수첩을 꽉 쥐고 홀로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낮은 구동음이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끝맺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의 시작이었다. 문이 양옆으로 열리자 나는 타양 시스템스의 임원 구역으로 발을 내디뎠다. 통유리 벽, 매끄럽게 연마된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언제나 은은한 편백나무 향과 돈 냄새가 섞여 나는 공기. 최민석 상무의 사무실은 전망이 가장 좋은 코너 끝에 있었다. 예상대로 내가 들어서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훑어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를 옆에 두고 있었다. 민 팀장. 그가 온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엔 또 무슨 급한 불이라도 껐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책상으로 걸어가 봉투를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봉투를 집어들어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뜯어냈다. 사직서를 훑어보던 그의 눈길이 몇 초 후 멈췄고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진심이야? 정말 그만두겠다고?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 업계에서 당신 나이에? 행운을 비네. 그의 웃음소리가 유리벽에 메아리 쳤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자 에스프레소 잔이 살짝 흔들렸다. 솔직히 말해서 난 당신이 여기서 뼈를 묻을 줄 알았어. 조용하고 믿음직스럽잖아. 마치 오래된 맥가이버 칼처럼 말이야. 하지만 CTO감은 아니지, 안 그래? 사무실 밖에서 그의 비서가 유리 너머로 힐끗거리는 게 보였다. 최 상무는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어이, 김 비서, 민 팀장이 그만둔다네. 퇴직 선물로 쓰던 스테이플러나 가져가라고 할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12년 동안 서포트 업무를 한 건 인상적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자고. 혁신, 그건 비전이 필요해. 배짱이 필요하고. 나는 차분하고 절제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봉투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비웃음이 멈칫했다. 그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뒤집어 보았다. 그것은 출력된 사내 정책 문서였다. 제7조 사망, 직원 생성 개발 아카이브 및 지적재산권, 소유권이라는 문구에 노란색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2020년 3월 4일자로 된 그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3년 전 직접 서명하셨죠. 내가 말했다. 내부 감사 직전의 말입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건 수석 엔지니어들을 위한 조항이 아니야. 나는 수첩을 챙겨 들고 돌아섰다. 방금 저를 서포트 직원이라고 부르셨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말했다. 3주 후면 제가 남았기를 바라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보다 더 오래 내 뇌리에 남은 것은 더 끔찍한 어떤 것의 잔향이었다. 나는 한때 저 남자를 믿었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운전해 가지 않았다. 대신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시동은 꺼져 있고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황색 봉투가 놓여 있었지만 내 손은 가방 속에 있던 낡은 검은 수첩을 향했다.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수첩이었다. 첫 페이지,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한 줄이 보였다. 제안수신. 카이스트. 시스템공학 박사 전액 장학생 합격. 결정기한 3월 15일. 6년 전. 나는 학부 시절부터 꿈꿔오던 카이스트에서 전액 지원 박사 과정을 제안받았었다. 합격 통지서를 출력해 냉장고에 붙여두었을 때 나는 드디어 해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최민석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는 몇 시간도 안 되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당시 그는
혁신 부문 부사장이었다. 매끄럽고 매력적이고 조금은 지나치게 세련됐지만 언제나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자신만의 논리로 현실을 포장하며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한다. 카이스트, 훌륭하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민 팀장, 당신은 이미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있어. 당신은 학생이 아니야. 당신은 리더야. 나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남아준다면 12개월 안에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시켜주지. 모든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거야. 특허, 모델, 사내 크레딧, 모든 것에 당신 이름이 올라갈 거야. 상아탑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가 소리내어 말하기 전까지 나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원했는지 깨닫지 못했었다. 인정받고 신뢰받고 마침내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 나는 그 다음 주에 카이스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명성보다 실리를, 타이틀보다 영향력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태양 시스템의 예측 에너지 라우팅 시스템 설계를 주도했고 회사 플랫폼에 중추가 된 동적 최적화 모델을 만들었다. 어느 날 밤 피크 부하 상태에서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던 기억이 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나는 남았다. 새벽 2시 12분쯤 마침내 결함을 찾아냈다. 오전 6시 시스템 업데이트 전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후드티를 베개 삼아 쪽잠을 잤다. 박수갈채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인정은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왔다. 내가 사직서를 내기 2달 전 태양 시스템은 언론 분석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나는 발표자가 아니었고 그저 뒤에서 기술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습관처럼 접속해 있었다. 사회자가 마지막 연사로 최민석 상무를 소개했다. 그의 주제는 예측 에너지 라우팅의 진화였다. 나는 마케팅용 미사여구 정도를 예상했지만 그가 뱉은 말은 상상 이상이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혁신적인 라우팅 모델을 개인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최적화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단서 조항도 없었다. 거짓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뿐이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 모델은 내가 18개월 동안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 줄 한 줄, 시뮬레이션 하나하나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 옆에 있던 신입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고개를 살짝 돌려 속삭였다. 저 시스템, 팀장님이 설계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늦게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 나는 몇 달 동안 손대지 않았던 비공개 폴더를 열었다. 아카이브 개인 비공개. 그 안에는 몇 년 전부터의 주석 달린 다이어그램, 음성 메모, 버전 로그, 스케치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파일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백업되어 있었다. 나는 피크 부하 실패를 해결했던 그날 밤 새벽 2시 12분에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지치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가 들렸다. 수렴 로직을 재구축하여 에너지 핸드오프 지연 해결. 오전 7시에 새로운 부하 시뮬레이션 테스트 예정. 나는 파일을 닫았다. 그가 단순히 공로를 훔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를 너무나 자신감 있게, 너무나 완벽하게 다시 쓰고 있었다. 나는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였던 적이 있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 나는 만약에라는 폴더 깊숙이 묻어둔 카이스트 합격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6년 전 내가 보냈던 답장을 읽었다. 저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에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뻔뻔하고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서 나 스스로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어둠 속 소파에 앉았다.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였다. 창밖의 도시는 부드럽고 잊혀지기 쉬운 리듬으로 윙윙거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너무 오랫동안 묵인해왔던 것들로 쿵쿵거렸다. 나는 연휴 전부터 건드리지 않았던 폴더를 클릭했다. 아카이브 개인 비공개. 나는 이것을 안전망 삼아 버전 관리와 개인 학습용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만들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보관했던 것이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하위 폴더가 나타났다. 설계 도면, 알고리즘 버전, 배포 노트, 이메일, 음성 메모. 나는 5년 반 전 날짜가 적힌 가장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파일명은 적응형 라우팅, V0, 초기 구상, TXT였다. 그 안에는 나 자신에게 쓴 메모가 있었다. 컨셉 스케치, 피드백 루프를 통한 분산형 부하 분산. 최상무는 너무 복잡하다고 함.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것. 나는 계속 클릭했다. 날짜, 시간, 세부 사항별로 정리된 버전들. 각 파일에는 라벨이 신중하게 붙어 있었다. 대부분에는 내가 최상무에게 보낸 기술 설명, 제안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사내 이메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수신 확인증, 타임스탬프, 초안 버전, 첨부된 시각자료까지 모든 것이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목요일 새벽 2시 30분에 음성 메모를 열었다. 스피커를 통해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쳤지만 집중한 목소리였다. 교차 중 복성 테스트 중. 에너지 강화 감지됨. 예측 루프 재구축 예정. 오전 7시 배포 스케줄. 나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 수정 사항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급증으로 서부 지역 테스트 베드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었다. 최민석은 그날 오후 전사 메일을 보내 팀을 치하했지만 누가 남아서 그 수정본을 만들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 최민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스크롤을 더 내리다가 받은 편지함에 읽지 않은 이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후 8시 46분 수신. 중요 표시. 기억이 희미한 임원 비서 중 한 명, 사샤가 아니라 김다솜 대리였다. 제목 검토용 사본 배포 금지. 첨부 파일. 태양의 지성 최민석 처. 초안 V3 PDF.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이 수신 리스트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제목 아래 저자 최민석. 서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손으로 시스템을 스케치하던 시절부터 업계에서 가장 정교한 최적화 모델을 출시하기까지 이것은 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스크롤을 내렸다. 숨이 막혀왔다. 제2장. 라우팅 코어를 재구축하던 밤. 제5장. 18개월의 침묵. 모든 것을 바꾼 모델을 향한 나의 여정. 내 손이 트랙패드 위에서 멈췄다. 문단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명백했다. 그는 내 작업, 내 알고리즘, 내 혁신, 내가 썼던 특정 표현 흐름 논리, 심지어 내가 새벽 2시 12분에 식은 편의점 빵을 먹으며 해결했던 병목 현상까지 묘사하고 있었다. 심지어 첫 번째 최적화 라운드 때 내가 화이트보드에 그려서 그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그래픽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지운 것만이 아니었다. 나를 재포장했다. 나는 문서를 천천히 닫고 화면을 응시했다. 가슴이 텅 빈 듯 윙윙거렸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그룹 프로젝트에서 공로가 묻힌 정도가 아니었다. 이건 계산된 역사 수정이자 번지르르한 자기 홍보로 포장된 전문적인 명의 도용이었다. 그는 내 노동이라는 비계 위에 자신의 천재성을 쌓아 올린 책을 쓰고 있었고 세상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그것을 출간할 작정이었다. 나는 아카이브 폴더를 다시 열고 새 디렉토리를 만들었다. 증거, 레벨 1, 파일, 음성 메모, 이메일 스레드, 그래프, 심지어 나만 사용했던 내부 프로젝트 별명까지 복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유령이 자신의 출몰 기록을 남기듯 조용히
충실하게 이 모든 것을 보관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맨 뒤 페이지를 펼쳤다. 마지막 2장 사이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무광 검정의 은박 글씨,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기억처럼 그 이름이 도드라져 보였다. 강혜진 대표이사, CTO, 하늘 이노베이션. 그녀는 3년 전 컨퍼런스 휴식 시간에 조용히 내게 다가왔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곳에서 일할 준비가 되면 그녀는 말했다. 전화해요. 그날 밤 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 제목, 아직 유효하다면. 본문, 일전의 알고리즘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해 물으셨죠.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최민석은 신화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막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챕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정중한 거절을 예상하며 보낸 이메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초대장이었다. 당일 회신이었다. 주저함도 없었다. 강혜진 대표는 오전 7시 15분 직전에 답장을 보냈다. 메시지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이야기 합시다. 오전 11시 하늘 이노베이션 본사 개인 회의실. 오전 10시 40분 나는 하늘 이노베이션의 매끄러운 브러시드 스틸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대리석과 상패, 보정된 초상화들로 가득했던 태양 시스템의 로비와 달리 이곳은 침묵과 코드, 그리고 조용한 천재성을 중심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거칠애보다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공간. 접수처 직원은 사적인 대화 없이 방문증을 건네주며 측면 복도를 가리켰다. 강혜진 대표는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색 블레이저에 장신구 하나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지도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 오래 조용히 지냈으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고 우리가 들어서자 문을 닫았다. 비서도 방해 요소도 없이 허세가 상쾌할 정도로 부재한 방에 2 여자만이 남았다. 강 대표는 요약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단 하나의 파일을 띄운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당신이 그 라우팅 코어를 도식화했던 방식을 기억해요. 당신은 단순히 코드를 짠 게 아니었어요. 이 업계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설계했죠. 그녀의 말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칭찬이라서가 아니라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떤 해석이나 조건도 붙지 않은 진실. 나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음성 로그, 다이어그램, 코드 반복 기록, 이메일 스레드 모든 것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의식 없이 그것을 꽂았다. 다음 몇 분 동안 그녀는 읽고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렸다. 조용하고 집중력 있고 체계적이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특허의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카이브를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만들었죠. 강 대표는 몸을 뒤로 살짝 기대더니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말을 했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새 파일을 열었다. 태양 시스템의 헤더가 찍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였다. 표지에는 베스타 4분기 출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외비 사내 열람 전용이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슬라이드사로 넘어갔다. 그것은 다층적이고 적응형이며 지역적으로 확장 가능한 고급 라우팅 모델의 도면이었다. 그리고 그건 내 것이었다. 내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도 비슷한 것도 아니었다. 3년 전 내가 개인 시간에 만든 바로 그 모델이었다. 제출한 적도 없는 개인 수첩에 있던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끝내지 못했던 모델이었다. 올 가을에 이걸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 대표가 말했다. 어젯밤 내부자가 이걸 나에게 보냈어요. 순간 숨이 멈췄다. 그들은 단순히 내 과거를 훔친 게 아니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 미래까지 훔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강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당신이 되찾을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태양 시스템에 누구도 내게 주지 않았던 것을 제안했다. 하늘 이노베이션으로 오세요. 전권을 드립니다. 원래 의도했던 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우리 법무팀이 당신이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을 불태워버리도록 도울 겁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강 대표에게 예스라고 말한 후 다음 연락은 전략회의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날아온 것은 경고장 내용 증명이었다. 하늘 이노베이션의 제안을 수락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대문자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긴급 법적 통지, 독점 시스템의 무단 공개.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클릭해 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태양 시스템의 법무팀은 격분한 듯 내가 기밀 IP를 훔치고 독점 라우팅 프레임워크의 소유권을 왜곡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어조였다. 마치 패닉 상태에서 권위 있는 척하려 애쓰는 사람 같았다. 문서는 길고 법률 용어로 부풀려져 있었으며 내가 태양 시스템 내에서 개발된 파생 저작물을 계속 활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닥칠 결과에 대해 모호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두 번째 창을 열고 익숙한 PDF 파일을 불러왔다. 사내 정책 규정집, 개정판 2020, 제7조 사망, 개발 아카이브의 지적 소유권. 3년 전 복잡한 내부 감사 기간에 내가 직접 작성했던 조항이었다. 당시 회사는 문서와 관행을 정리하려 했고 나는 업무 외 시간에 자기 주도적 혁신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강력히 싸웠었다. 최민석 상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했었다. 나는 답장을 작성했다. 사내정책 규정집 제7조 사망을 참조하십시오. 업무 외 연구 또는 자기 주도적 혁신 중에 직원이 생성한 문서 및 시스템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직원의 지적 재산으로 남는다. 귀하는 2020년 3월 4일에 이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책 내용과 서명 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감정적인 언어는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전 10시 20분. 강 대표에게서 슬랙 메시지가 왔다. 우리 쪽에도 통지서 왔어요. 태양 쪽이 허둥대고 있네요. 법무팀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답변서 작성 중이에요.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덧붙였다. 딱 하나였다. 오후 2시 30분. 임시 자리에서 설계 파일을 검토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제목도 인사말도 없었다. 딱 한 문장이었다. 그들이 이걸 묻어버리려 하고 있어. 하지만 당신에게 승산이 있어. 작년 2분기 버전 로그를 확인해봐. 그 아래에 이메일 서명. 박준호, 태양시스템 사내 변호사, 전직. 심장이 뛰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백업 드라이브를 열었다. QDlogs라는 폴더에서 그것을 찾았다. 저작권의 증거. 4월 17일 오전 10시 21분. 내 개인 계정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커밋 기록. 태양 시스템이 지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라우팅 코어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준호 변호사는 7조 사망 초안을 작성할 때 정책팀의 일원이었다. 그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들이 내 이름을 덮어쓰기 위해 내부 로그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로 나를 이길 수 없으니 역사를 다시 쓰려 하는구나. 나는 짧은 메모와 함께 강 대표에게 파일을 전달했다. 확인했습니다. 행동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5분 안에 답했다. 내일 움직입시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노트북을 덮고
손을 모은 채 늦은 오후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다. 해는 낮게 깔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퇴장을 원했지만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떠날 생각이 없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경고장을 보낸 지 6일 후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다. 하늘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적응형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검토하고 있을 때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저해상도에 급하게 잘라낸 스크린샷이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태양 시스템의 제어 패널이었다. 상단에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오류, 수요 예측, 지역 부하 분산기 출력과 불일치, 타임스탬프 오전 8시 50분, 시스템 영역이, 경기 에너지 클러스터, 보낸 사람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이미지뿐이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이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보고 지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오전 10시까지 2개의 스크린샷이 더 도착했다. 이번에는 성능 로그가 첨부되어 있었다. 패턴은 명확했다. 예측 수요 곡선이 더 이상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았다. 부하 분산이 뒤처져서 새로운 태양광 서지 윈도우와 야간 도심 소비 감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시스템은 추측을 하고 있었고 그 추측은 틀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양 시스템의 미들 티어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백엔드 엔지니어 정우진이었다. 그는 긴 말하지 않았다. 민 팀장님, 하트비트 모듈 만드신 분 팀장님 맞죠? 나는 눈을 깜빡였다. 하트비트? 그들이 그걸 그렇게 부르고 있었나? 왜냐하면 그게 사라졌거든요.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운영 대시보드에서 사라졌다는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모듈이 오작동하거나 덮어써지거나 푸시 중에 결함이 생길 수는 있어도 사라지다니. 나는 스크린샷을 요청했다. 우진은 망설이다가 보냈다. 이번 오류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치명적 오류, 핵심 로직 모듈 누락, MH 헐리스 업티 V3.9. 거기 있었다. 내 이름이 여전히 코드 속에 살아 있었다. 3년 전. 나는 조용한 장난처럼 그 태그를 추가했었다. MH 홀리스업트는 민, 지은 최적화 버전 3.9를 의미했다.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내가 만든 동적 부하 예측 모델의 안정적인 빌드였다. 그것은 시스템 깊숙이 추상화 계층과 이름 변경 규칙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전체 예측 라우팅 프레임워크가 수요 곡선 뒤가 아닌 앞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엔진이자 조용한 심장 박동이었다. 그들은 문서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내부 크레딧을 다시 쓰고 기능을 브랜드화했지만 코어는 건드리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버전 3, 9를 완성했던 그날 밤을 기억했다. 새벽 2시 12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저녁 대신 견과류 믹스를 먹으며 같은 부하 스파이크 테스트를 10번째 다시 돌리고 있었다. 마침내 제로 폴백 활성화로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나는 그 태그 MH 헐리스 업트v 3.9로 파일을 저장했다. 아무도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그들의 오류 보고서 전체에 깜빡이고 있었다. 오후 3시까지 다른 소스에서 확인을 받았다. 태양 시스템이 3개 지역에 대해 비상 프로토콜 모드에 진입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시스템이 예측 로직 없이 맹목적으로 실행되는 오버라이드 폴백 상태였다. 현재 팀원 중 누구도 모듈에 접근할 수 없었다. 암호화되어서가 아니라 작동 원리를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내 선 번호. 태양 시스템 교환되었다. 나는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문자가 왔다. 잠깐 통화 가능해? 시스템 다운됨. 고치는 법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것을 응시하다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다. 나중에 나는 강 대표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하늘 이노베이션은 공공 전력망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시스템 동작을 감지했다. 우리 모델은 이미 태양 시스템의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거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척 하겠죠. 어느 쪽이든 강 대표가 대답했다. 우리는 쫓지 않아요. 우리는 구축합니다. 그들의 붕괴가 우리가 하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2년 동안 나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였고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조용한 지성이었다. 이제 보도 자료도 소송도 대립도 없이 진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로그에서 이름이 사라져도 방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돈으로 되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시스템 장애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최민석은 보스턴이 아닌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마트 시스템 컨퍼런스 무대에 섰다. 태양 시스템의 라우팅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업계의 총하였던 시절, 사람들이 여전히 그가 그 뒤에 있는 설계자라고 믿었던 몇 달 전에 확정된 기조연설이었다. 참석할 계획은 없었지만 내 메일함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컨퍼런스 위원회가 예측 인프라 개발에 대한 귀하의 기초적인 기여에 감사하며 조용히 게스트 패스권을 보낸 것이다. 패널도 연설도 없었고 그저 중앙 왼쪽 네 번째 줄에 마련된 지정석뿐이었다. 익명이지만 의도적인 자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최민석이 거대한 스크린 아래 조명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무대 조명 아래서만 보이는 미세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옷이었다. 미소는 연습된 것이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생명줄을 찾듯 관중석을 훑고 있었다. 그의 뒤에 있는 제목은 차세대 예측 인프라, 내일을 위한 구축이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매끄러운 억양, 깔끔한 자세, 여유로워 보일 만큼의 적당한 제스처. 그는 에너지 회복 탄력성, 수요 변동성, 글로벌 확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바른 유행어는 다 썼다. 하지만 내 귀에는 들렸다. 그 공허함이. 12년 동안 나는 그 단어들을 썼고 그 은유들을 만들었으며 스토리보드를 디자인했고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이 되도록 기술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제 그것들이 벗겨지자 그는 무게 없는 문구들만 읊조리고 있었다. 내 앞줄에서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 남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작년 연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슬라이드를 훑어보았다. 프레임워크 디테일이 어디 갔지? 내용이 없는데. 오전 11시 15분.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세 번째 줄에서 젊은 여성이 일어섰다. 그녀의 컨퍼런스 배지에는 카이스트 공학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헛기침을 했다. 최 상무님, 이 알고리즘은 원래 귀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민지은 팀장이 만든 것 아니었나요? 강당 전체가 처음으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석은 눈을 깜빡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순간 떨렸다. 민 팀장은 더 큰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는 제가 주도했. 커밋 로그에 여전히 그녀 이름이 있는 게 확실한데요. 앞줄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2년 전 비공개 카이스트 서밋에서 발표했었어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자부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이었다. 그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협업적 혁신과 집단적 돌파구에 대한 모호한 말들로.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반전되었다. 한때 정중했던 관심은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불편한 자세의 조용한 물결로 변했다. 다음 질문은 독일 에너지 연구소의 연구원에게서 나왔다. 귀사의 시스템이 마이크로 지역 간의 동적 제약 스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석은 얼어붙었다. 우리는 실시간 적응성을 위한 계층화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고 연구원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감흥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네 번째 질문쯤 되자 리듬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람들은 시계를 확인했다. 뒷줄에 누군가는 하품을 했다. 몇 명은 측면 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다. 나는 프로그램 책자에 인쇄된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세션, 공학 리더십에서의 윤리적 귀속. 나는 최민석이 끝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측면 통로로 빠져나갈 때 사회자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진 박수는 예의상치는 산발적이고 짧은 것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계속 걸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읽지 않은 메시지들로 윙윙거렸지만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번만큼은 세상이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최민석이 아닌 그의 몰락 뒤에 이어진 침묵에 대한 박수갈채가 귓가에 맴도는 채로 컨퍼런스 홀을 떠났다. 그것은 시적이었다. 하지만 박수가 특허를 다시 써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만든 것에 당신의 이름을 다시 올려주지도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는 증거와 서명이 필요했다. 이틀 후 나는 하늘 이노베이션의 법률 작전실에서 강 대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벽면의 화이트보드에는 날짜, 코드 버전, 출원 번호들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그들의 수석 변리사, 데이나 캐슬러, 아니 한국 상황에 맞춰 김수진 변리사라고 하자. 김 변리사가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파일 디렉토리를 클릭하고 있었고 다른 변호사는 구석 책상에서 맹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이해 제기를 작성하기 전에 김 변리사가 시작했다.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당신이 그 작업을 창작했다는 것. 둘째, 그것이 신규성이 있었다는 것. 셋째,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커밋 로그가 있어요. 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타임스탬프가 있고 개인 개발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최상무에게 설명한 이메일 유통도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포함해서요. 위상 변화 라우팅 로직이 포함된 걸 보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보여주었다. 김 변리사가 파일을 검토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중립에서 강한 집중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농담이 아니었군요. 강력해요.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그날 오후 강 대표는 소스 타임라인 검증을 돕기 위해 포스텍 기술 검증 부서에 옛 지인을 불렀다. 우리는 코드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반박할 수 없는 원본 증거가 필요했다. 사후에 조작되거나 재컴파일되거나 편집될 수 없는 무언가. 어쩌면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2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낡은 종이 상자를 열며 천천히 말했다. 안에는 태양 시스템 시절에 내 수첩 몇 권이 들어있었다. 진짜 종이 수첩이었다. 대부분은 대략적인 메모, 설익은 아이디어, 흐름도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빛바랜 표지의 스프링 제본 노트 하나에서 나는 숨을 멈추게 하는 페이지를 발견했다. 4년 전 내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함께 핸드오프 보정 VE, 루트 수렴 윈도우를 이용한 적응형 부하 분산이라는 라벨이 붙은 전면 회로도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내 서명 M. 제이운과 여백에 표시된 시간 오후 30이가 있었다. 이 서명을 했던 것도 잊고 있었어요. 내가 속삭였다. 강 대표가 내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들이 아무것도 제출하기 전에 당신이 이걸 그렸군요. 이 정확한 구조가 그들의 핵심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페이지를 제3자 검증 전문가인 마 교수에 제출했다. 그는 잉크 압력 패턴, 종이 유형 및 날짜 정렬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실행했다. 48시간 후 보고서가 돌아왔다. 진본, 수정되지 않음, 명백히 귀하의 것임.
법무팀은 내부 소송 메모를 업데이트했다. 김 변리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비공개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공식적인 선행 기술위의 제기를 진행합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이번 주 말까지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그들이 반발하면 우리는 이걸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성 IP 출원에 이름이 오르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발명가로서, 저자로서, 자신의 작품을 되찾는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변호사들이 방을 나간 후 강 대표가 물었다. 알아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드디어 다른 사람 이야기 속에 유령이 되기를 멈춘다는 뜻이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챕터를 통째로 불태워버립시다. 오후 3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었다. 제목줄에는 발명자 민지은, 태양 시스템 특허, 882만 391비에 참조된 알고리즘 시스템의 선행 저작권 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스캔한 커밋 로그, 원본 이메일 서신, 초기 기술 스케치, 그리고 내 서명이 들어간 검증된 도면이 첨부되었다. 나는 최종 확인 화면을 응시하다가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그 뒤에는 12년의 침묵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아파트에 서서 멀리서 깜빡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을 쥔 손,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었다. 최민석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태양 시스템의 법무팀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만든 것들 옆에 마침내 내 이름이 나란히 서는 순간, 각주가 아니라 묻혀버린 기여자가 아니라 기원으로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증거가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한 적 없는 페이지 위에 검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이메일은 오전 7시 43분에 도착했다. 태양이 하늘 이노베이션 회의 테이블 위로 거친 선을 그으며 떠오를 때였다. 나는 두 번째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설탕도 방해 요소도 없이. 그때 제목이 굵은 글씨로 떴다. 리 특허 분쟁 보도 테크 서킷 데일리. 강 대표가 말없이 태블릿을 내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헤드라인이 있었다. 태양 시스템의 알고리즘 특허, 도마 위에 오르다. 내부자, 저작권 오기 주장. 환호성도 비웃음도 없었다. 방 안에는 무겁고 전율이 흐르는 고요함만 있었다. 이것은 아직 승리가 아니었다. 불쏘시개가 가득 찬 방에 성냥 하나가 그어진 것이었다. 나는 계산된 침착함으로 한 줄 한 줄 읽었다. 기사는 불과 며칠 전에 제출된 나의 공식 특허위의 제기를 개요로 설명하고 있었다. 타임스탬프. 내부 메모를 교차 참조했고 태양 시스템의 특허 출원 중 다수가 내가 주도한 내부 브리핑 직후에 수상하게도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단락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서류상의 이름이 항상 코드를 짠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밖에서 도시는 여느 때처럼 윙윙거렸지만 그 방 안에서는 중력이 아주 살짝 이동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주 살짝, 하지만 충분할 만큼. 그러자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오전 9시까지 기술 포럼들이 불타올랐다.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태양 시스템의 에너지 최적화 모델과 관련된 모든 특허를 분석했다. 댓글이 쏟아졌다. 잠깐, MH 그리드 경로 시스템을 만든 게 민지은 엔지니어 아니었어? 나 3년 전에 거기서 일했는데 리뷰 회의는 전부 그녀가 진행했어. 최상무는 거의 말도 안 했고,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한 메시지가 왔다. 이동훈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이동훈은 태양 시스템이 코드 베이스에 비해 꿈만 너무 컸던 엉성한 스타트업 시절 초기 최적화 리드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체계적이고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최민석이 관리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그런 종류의 엔지니어. 메시지에서 이동훈은 이렇게 썼다. 5년 전 제 핵심 특허 중 하나인 M. 헐리스 OPT, 이민지은 최적화일을 다시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임원진과의 정렬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 서류의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이름이 제일 앞에 있는 거요. 그들이 당신을 지우게 만들었어요. 지은 씨. 그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다. 원본 신청서 스캔본, 타임스탬프, 그리고 검은 잉크로 된 내 서명과 파란 잉크로 된 이동훈의 서명. 몇 년 동안 덮여 있었는지 몰랐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즉시 파일을 하늘 이노베이션 법무팀에 전달했다. 몇 분 만에 답장이 왔다. 이건 판을 바꿉니다. 오늘 오후까지 공증받아 소송 파일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강 대표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뒤로 물러났다. 이게 첫 번째 실오락이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기면 전체가 풀려버릴 겁니다. 나는 최민석이 항상 나를 가두어 두었던 침묵을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유령 작가였는지, 그의 그림자 천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쓰여졌을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을 지울 수 있다면 누구의 이름도 지울 수 있을 테니까. 이동훈의 목소리는 첫 번째 메아리일 뿐이었다. 더 많은 이들이 올 것이다. 밀려난 조용한 건축가들, 묻혀버린 천재들. 오전 10시 30분 또 다른 기사가 떴다. 엔지니어링 레저지는 태양 시스템이 주요 특허 마일스톤에 맞춰 RD를 재편한 방식과 갑작스러운 임원 주도 혁신이 의심스럽게 일치한다는 폭로 기사를 실었다. 정오가 되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태양을 만든 건 누구인가? 크레딧은 엔지니어 민지은에게. 나는 대응하지 않았다. 리포스트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열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복원이라고 붙였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헤드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태양 시스템의 혁신, 집중 포화, 주요 특허2의 제기 가능성, 전직 엔지니어들의 폭로. 각 기사는 내 작업으로 최민석이 꼼꼼하게 큐레이팅해온 제국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검은색 세단이 그랜드 피너클 컨벤션 센터, 아니 코엑스 컨벤션 센터 앞에 섰을 때 나는 기쁨도 복수심도 아닌 차갑고 투명한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점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말하러 온 것이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줄 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시하려 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전화를 받자 얇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 팀장, 나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자네가 가장 목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도움이 필요해. 최민석. 한때 새벽 6시에 내 면전에서 비웃으며 내가 기술직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말하고 내 모든 작업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리브랜딩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올해 가장 큰 기술 컨퍼런스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붕괴 직전의 사람처럼 들리고 있었다. 정오의 연설이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적응형 그리드 모델에 대한 상세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슬라이드의 절반이 말이 안 돼. 핵심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 수렴 주기가 뭔지 설명조차 못하겠다고. 긴 침묵이 흘렀다. 항상 자네가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줬잖아. 요점 정리 몇 개만 보내주면 안 될까? 다이어그램 하나라도 좋아. 민 팀장, 제발 부탁하네. 나는 틴팅된 창밖을 내다보았다. 광장 건너편에 국제에너지 시스템 서밋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컨퍼런스 센터 문 위의 전광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개막 기조연설. 민지은 CTO. 하늘 이노베이션 적응형 에너지 모델의 재발명.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게스트 패널 최민석 태양 시스템. 차 안은 조용했다. 채워질 필요가 없는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기사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기다렸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맥박도 치솟지 않았다. 나는 이 정도의 고요함을 느끼기 위해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3년 전 최적화 프레임워크 버전 3.8을 완료한 후의 일이 기억났다.
최민석은 내 파티션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알지? 당신은 엔지니어, 민 팀장. 나는 그냥 얼굴이고. 나는 그때 바보같이 웃어주었다. 바로 다음 날 특허 출원서 맨 위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고 내 이름은 감사의 글에 묻혀버렸으니까. 이제 그는 자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작업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러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다른 사람의 차를 위한 엔진 노릇을 그만두었다. 죄송합니다, 최 상무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 발표 준비가 있어서요. 민 팀장, 제발.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나를 파멸시킬 거야. 제 알고리즘 위에 본인 서명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셨어야죠.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에서 내리자 컨퍼런스 진행 요원이 헤드셋과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다. 미니사님, 환영합니다. 대기실이 준비되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 첫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문을 지나 스피커 준비 구역으로 코너를 돌기 직전 내가 말했다. 다른 스태프가 수정된 프로그램 출력물을 들고 뛰어왔다. 마지막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민석 상무님의 역할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패널 게스트 전용, 발표 슬롯 없음, 예정 상태, 참석 보류 중. 나는 미소 지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거짓된 것들을 떼어놓는 중력이었다. 대기실 안에는 강혜진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양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전화 왔었죠? 네. 뭐 좀 줬어요? 아니요. 전 이제 유령 작가 안 합니다. 강 대표는 소리 없는 건배를 제의하듯 컵을 들어 올렸다. 그럼 마이크 찹시다. 세상이 드디어 당신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뱉는 모든 단어가 나의 것이 될 것임을 알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 뒤에 서서 조용히 중심을 잡고 기다리는 동안 관중의 함성은 잦아들었다. 심장은 뛰지 않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12년의 침묵 끝에는 아니었다. 내 뒤편 스크린에는 내 이름이 굵은 흰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기조 연설자, 민지은 CTO, 하늘 이노베이션. 나는 한 걸음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무대 조명이 피부를 따뜻하게 감쌌다. 박수가 꾸준하고 정중하게 터져나왔다. 나는 중앙으로 걸어가 연단에 멈춰서서 엔지니어, 연구원, 경영진으로 가득 찬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앉아있는 최민석이 보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이 멈춤이 아니라 선언으로서 자리 잡게 두었다. 12년 전 내가 시작했다. 저는 중고 프로세서와 실시간 테스트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지하 실험실에서 라우팅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이르다고, 너무 야심차다고, 너무 이론적이라고 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아직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론이 시대를 앞선 게 아니라면요? 내가 물었다. 시대가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라면요? 손에 든 리모컨을 클릭하자 화면이 바뀌었다. 동적 시뮬레이션이 펼쳐졌다. 시뮬레이션된 수요 급증과 지형 변화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3D 지형 에너지 그리드였다. 이것은 내가 말했다. 예측 지형 인식 배전과 분산 로직을 기반으로 구축된 민지은 적응형 모델입니다. 이것은 학습하고 변화하고 숨을 쉽니다. 청중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무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이 모델은 내가 말을 이었다. 비실용적이라고 무시당했지만 작년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출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블레이저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짧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목은 태양의 지성. 책의 초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읽었다.
혁신은 압박 속에서의 명료함의 산물이다. 우리가 구축한 라우팅 모델은 고독과 불면의 밤, 그리고 반복을 멈추지 않는 정신에서 탄생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그렇게 썼더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최민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한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계속했다. 이 구절은 제가 4년 전에 쓴 수첩일기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도용되었습니다. 제 친필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던 시스템은 그의 이름이 특허에 올라가는 동안 제가 침묵 속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클릭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수첩 스캔본이 나타났다. 내 글씨체, 날짜와 인증이 포함된 동일한 구절, 헉 하는 소리, 웅성거림, 그리고 무언가가 바뀌었다. 박수갈채가, 느리고 신중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박수가 뒤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게 두었다. 소음이 커지게 두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간단히 마무리를 지었다. 저는 공로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투명 인간이 되기를 멈추러 왔습니다. 이것이 그 작업물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박수가 절정에 달하기 전에 무대를 걸어 내려왔다. 환호는 필요 없었다. 무대 옆에는 강혜진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냈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차분하고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드디어 소리내어 말했을 뿐입니다. 박수 소리는 오래전에 잦아들었다. 헤드라인도 잠잠해졌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쓰라리지 않은 침묵과 함께 내 사무실에 홀로 있었다. 하늘 이노베이션의 새 작업실에서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시간은 오전 8시 40분이었다. 아침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져 내리며 설계도 포트폴리오 아래 얌전히 끼워진 두툼한 크림색 봉투에 가장자리를 비췄다. 발신 주소는 없었지만 필요하지 않았다. 앞면에 적힌 글씨체는 틀림없었다. 비스듬하고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단정하며 따뜻하다고 하기엔 너무 경직된 글씨. 최민석. 나는 그것을 열기 전 잠시 들고 있었다. 격식은 없었다. 검은 잉크로 쓴 접힌 편지 한 통뿐이었다. 봉인하기 전 망설인 듯 아래쪽 모서리에 약간의 얼룩이 있었다. 민 팀장, 아니 민지은 씨에게 당신이 이걸 읽을지 모르겠군. 12년 동안 나는 당신의 작업을 발표하고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불렀어. 이제야 깨달았지만 그건 비겁함이었어. 다음 문단은 펜으로 벅벅 지워져 있었고 다시 이어졌다. 당신은 지었고 나는 말했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엔진보다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 당신 없이는 기계 안에 불꽃이 없었어. 나는 마지막 줄을 2번 읽었다. 미안하네. 내가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들리기 위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그게 다였다. 요구나 구명 요청은 없었고 수년간 비명을 질러왔던 진실을 잉크로 인정한 것뿐이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고통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이것은 그가 요청해서 얻은 종결이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얻은 종결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한쪽에 치워두고 그 아래에 있는 설계도 바인더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어떤 사과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거의 6개월 동안 병행하여 조용히 설계해온 새로운 시스템, 실시간 에너지 흐름, 환경 모델링, AI 증강 예측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었다. 태양 시스템, 유산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분리였다. 첫 페이지에는 깔끔한 제목 블록과 프로젝트 코드명 헐리스 AI1 아니 민 AI1이 적혀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폴더 모서리 주머니에는 강 대표의 포스트잇이 끼워져 있었다. 이사회 승인 완료, 1단계 자금 확보, 그들이 지울 수 없는 것을 만듭시다.
나는 잠시 최민석의 편지를 돌아보다가 숨기거나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지도에는 기원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인더 옆 서랍에 부드럽게 넣었다. 특히 천장이 없는 여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서랍이 조용한 결말과 함께 닫혔다.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도시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뻗어 있었다. 버스가 지나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다른 하루가 앞으로 나아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대표, 오후 2시 출시 타임라인 검토. 괜찮죠? 나는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죠. 나는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도구와 계획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를 위한 공간이 생긴 것 같은 이 장소를, 책상 스탠드를 끄자 서랍의 금속 손잡이에 비친 부드러운 반사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하게 빛났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상기시켜주기에는 충분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다른 누구도 나 대신 그것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른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